단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노잼, 노잼. 제가 부산까지 시간 내가지고 차 끌고 그 기름값 내고 톨비값 내면서 그렇게 갔는데 왜 창원 메가박스는 큰데 개봉을 안 해주는 건가요? 아니 지금 대통합 창원시 무시하는 건가요? 근데 또 어쩌면은 창원 메가박스가 노잼일 걸 알고 우리에게 배려한 게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추이입니다. 청춘돼지는 외출하는 여동생의 꿈을 꾸지 않는다. 극장판 두 번째 거죠. 스포 감상 후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간만에 좀 영화관을 설레면서 갔습니다. 그 부산 사상에 있는 메가박스를 갔는데 약간 이런 류의 애니, 이게 사실 그 씹덕 애니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 제목 때문에 사람이 우리 킹반인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씹덕 애니가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약간 그래도 조금 그런 기질이 조금 있는 애니다 보니까 요런 류의 애니를 극장에서 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마 제가 애니메이션 극장에서 본 게 최근 게 아마 귀칼 무한열차랑 스즈메의 문단성 뭐 요런 건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대세 애니여가지고 덕후 애니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첫날에 첫 번째 그 개봉한 걸 보러 갔다 보니까 분명히 특전을 받으러 온 그 우리 덕후 동료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면서 갔거든요. 20분 전에 도착했는데 근데 또 도착하니까 밥을 애매하게 먹어가지고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영화 볼 때 배고프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좀 먹을 거 찾아보니까 그 버거킹 있길래 거기서 후다닥 먹고 올라오니까 이게 20분 시작이었는데 22분이더라고요. 가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저는 좀 뭔가 그 우리 웅성웅성거리면서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장면을 실제로 보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특전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 영화 보기 전에 특전을 주냐니까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묻더라고. 무슨 영화 특전 받으러 오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전 주는 영화가 또 있었어. 그래서 청춘돼지요라고 말을 못하니까 이거 그냥 보여주면서 이거요 이렇게 했거든요. 분명 아마 여기 십덕이니 특전 하나 줘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받고 보러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엄청 메이저한 작품은 아니다 보니까 관은 이제 사람은 몇 명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그래도 핵심 그 잘 보이는 자리에는 사람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고 특전을 받아왔거든요. 특전 요거는 나중에 한번 그 끝날 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돼지 시리즈 요거는 라노벨이 원작이 있는 거고, 이 제목이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요게 TV판 제목이었죠. 요게 라노벨 나온 게 이렇게 애니화가 됐는데 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극장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여동생의 꿈을 꾸지 않는다 요게 이번에 본 거고, 앞으로 세 번째 것도 개봉할 거라 하더라고요. 청춘돼지 애니 그 세계관에는 그 사춘기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뭐 예를 들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갑자기 막 이렇게 상처가 생긴다든지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좀 원인은 다양한데 주로 뭐 개개인의 트라우마라든지 뭐 안 좋은 마음들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되는 것 같아요. 주요 증상 몇 개 보면 이 마이 선배 여기 나와 있죠. 바니걸 입고 있는 이분이 그 인식 불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네, 그런 초상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바니걸을 입고 돌아다닌다는 그런 설정이었죠. 그리고 뭐 미래를 예지하는 애도 있고 분열이 되는 애도 있고 변신하는 애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상처 생기는 애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십덕애니가 아니고 요런 현상들을 발생한 거를 해결해 나가면서 어떤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청춘 성장물 그런 애니거든요. 그래서 십덕애니는 아니다. 영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제일 첫 장면은 이 바닷가에 아까 있었던 그 마이 선배가 란도셀 메고 어린 아이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주인공 사쿠타가 뭐라 뭐라 얘기를 주고받다가 또 애가 뭐라 뭐라 하거든요. 근데 그 점점 안 들리다가 꿈에서 깨. 이런 꿈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학교에 갔다가 이제 학교에서 하교를 하는데 어랍쇼 보니까 이 마이 선배랑 같이 하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TV판을 다 봤는데
그때 나왔을 때 봐가지고 내용을 다 까먹었어요. 완전 좀 많이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급하게 보러 가다 보니까 예고편을 하나 봤는데 좀 후다닥 봐가지고 잘 전에 있었던 내용을 좀 많이 모르고 보러 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내 기억에는 TV판에서 사귈 것 같은 약간 그런 게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사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사귀나 했는데 와 이게 사귀더라고요 얘네들이. 아 이게 사귀는 거 보니까 좀 약간 부러우면서도 열받으면서 여기서 1차 충격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동생 카이데 얘가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사실 이거 교복을 입고 외출하는 연습을 하는 건지 진짜 학교로 간 건지 모르겠는데 얘가 분명히 히키코모리였는데 아 그거를 히키코모리를 극복을 했나 보다. 그것도 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쇼코짱이 어쩌고 하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쇼코짱이 누군지도 좀 모르고 진짜 너무 다 까먹었었어. 너무 다 까먹고 가서 좀 지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볼 때. 그래가지고 이제 카이데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진학 상담사가 와가지고 카이데는 그 등교 거부 이력이 있다 보니까 전일제보다는 통신제 학교로 가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일제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가는 주 5일 매일매일 학교를 가는 거고 통신제는 이제 학교를 꾸준히 안 가도 그냥 사이버로 수업을 듣는 그런 학교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뭐 가고 싶을 때 가고 대부분 그 좀 사람들을 만나거나 좀 적응하기 어려우면 그냥 집에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실제 근데 카이데는 좀 사람을 잘 못 만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보면 괜찮겠다. 그렇게 거기에 가면 괜찮겠다 싶었죠. 실제로 또 우리 줌 수업하면서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카이데는 이제 통신제보다는 전일제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담사는 이제 학력이 딸리고 그래가지고 아마 안 될 거다 그렇게 또 반대를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있던 사쿠타의 진로에 대해서도 좀 계속 언급이 됩니다. 아까 하교하기 전에 학교에서 그 진로 상담서 같은 걸 제출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진로는 이제 마이 선배가 가는 대학을 똑같이 이제 진학하는 걸 목표로 하고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하고 나서부터는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막 지하철에 혼자 있을 때도 틈틈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그 알바하는데 동료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니는 나중에 뭐 할 거냐. 그러니까 걔는 나는 소방관 채용 시험을 칠 거다. 그렇게 좀 확고한 미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얘도 그렇구나 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지금씩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이 선배는 이제 진학을 준비 중에 있고 센터 시험을 치러 갔다가 오더라고요. 카이데는 그래 결국은 이제 목표를 오빠가 다니는 학교인 미네가라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마이 선배도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노뚜기도 가르쳐 주고 오빠도 공부를 가르쳐 주고 이렇게 많이 가르쳐 줍니다. 본인도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문제집 보니까 많이 맞추더라고요. 처음보다. 그리고 얘가 히키코모리를 아직 다 극복을 못했는지 사람들을 못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원서를 내러 본인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힘들게 학교까지 가서 일단 원서도 제출을 합니다. 이 와중에 또 사쿠타는 또 엄청 바쁘더라고요. 이제 뭐 알바를 하고 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본인 진학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동생 공부도 도와주고 그리고 모두에게 좀 거짓말하고 이 통신제 학교 설명회를 들으러 오거든요. 혹시 떨어질 걸 아마 대비하고 좀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이게 아까 그 노란머리 있는 아이돌 그룹에 있는 앤데 뭐 건너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얘가 아이돌인데 그 통신제 학교를 다닌다 하면서 학교가 괜찮다라는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짱 이쁜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게 되고 그 다른 알바하는 여자애도 좀 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더라. 저는 약간 사쿠타가 좀 그렇게 호감은 안 가더라고요. 뭔가 이쁜 여자랑 사귀어서 그런 건지 약간 질투가 나고 그렇게 호감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러 가게 됩니다. 시험을 치러 가는데 시험 치러 가는 당일 아침에 그 주인공한테 사쿠타한테 그러거든요. 나도 힘낼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이때는 이제 그냥 너도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었고. 그런데 이 당연하게도 이 시험 치고 하는 게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사쿠타는 집에 있는데 전화가 걸려옵니다. 당연히 전화가 걸려오고 들어보니까 오전에는 시험을 잘 쳤는데 그 점심시간 때 점심 먹고 복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자기 중학교 때 그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애를 만나가지고 트라우마가 돋아가지고 그 시험을 못 보고 보건실에 누워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달려가게 되죠. 그리고 사춘기 증후군도 안 나왔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카이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조금 하면 카이데는 이제 중학교 때
이지매를 당해가지고 해리성 장애로 이중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판에서 봤던 카이데 이 팬더 옷 입고 있는 얘는 그 아예 이전 기억이 없고 2년 전에 새로 생겨가지고 새로운 모든 걸 배워하면서 하는 애였죠. 엄청 막 귀엽고 노력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카이데는 이 TV판 후반부에 이 팬더 옷 입고 있는 기존 카이데가 사라지고 다시 정신을 차린 2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 카이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우도 동일한 인물인데 톤이 엄청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돌아온 이 카이데는 약간 공백 때문에 혼란스럽고 적응을 잘 못하고 여전히 사춘기 병이 있고 왕따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때 알았어요. 이때 알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그러니까 TV판을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지금 카이데는 그 새로운 카이데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저는 이제 그거를 까먹고 있어가지고 돌아온지도 까먹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 어찌됐든 그 알고 보니까 그 이 학교에 오빠가 다닌 학교에 오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맞다 요렇게 두 명이었죠. 오고 싶었던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카이데가 그 일기장에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걸 다 적어 놓는데 거기에 이제 꿈이 오빠랑 같은 고등학교 가는 게 꿈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뤄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한 거죠. 지금 있는 카이데는 약간 이전에 있었던 카이데한테 좀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해줘. 오빠도 잘해주고, 오빠 여친도 잘해주고, 오빠 지인들도 다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그렇게 잘해주는 게 이전에 있었던 카이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카이데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험을 쳤던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오후에 시험을 다 못 쳤으니까 이제 꿈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됐죠. 이 부분이 요거 얘기하는 이제 카이데의 본심을 얘기하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이 영화에서 감정이 북받치면서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애가 사라졌다는 것도 몰라가지고 좀 감동의 동요는 별로 없고 그냥 놀랬습니다. 바뀌었구나. 바뀌었구나.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시험에서는 아마 떨어질 거니까 카이데를 데리고 그 통신제 학교에 인터뷰했던 그 토요하마 그 노란머리 그룹에 있던 그 아이 아까 나왔던 애 걔랑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데리고 갑니다. 데려가가지고 걔를 만나죠. 그리고 걔 엄마도 마침 자리에 있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애니메이션의 주제가 나옵니다. 남들 의견 알바노 요게 주제입니다. 이 사쿠타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아까 그 인터뷰에 나왔던 아이돌도 내가 이전 학교를 다니다가 적응을 잘 못해서 이 학교 왔는데 괜찮더라. 잘 다니고 있다. 결국 스스로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아이돌 엄마가 있는데 이 아이돌 엄마도 그 얘기를 해요. 아이돌 그 엄마가 엄청 젊거든요. 18살에 임신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애 놓는 거를 주변에서 남들이 다 반대를 했대. 근데 본인은 낳았고 지금 키우고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낸다. 그러니까 남들 말 들을 필요가 없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번 화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혹시 남들이 반대하더라도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고 그 행복은 남이 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해라. 요런 좀 뻔한 뻔하다면 뻔한 이야기가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 미네가라 학교에서 합격했다는 전화가 옵니다. 오후에 시험을 안 쳤는데 근데 미달이 났대요. 경쟁률이 꽤 높은 학교였는데 너무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막판에 사람들이 다 딴 데로 빠졌대. 그래서 미달이 났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미네가라 학교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카이데가 여기서 이제 좀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네가라 학교를 가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과거에 있었던 그 자신으로부터도 성장을 하고 현재의 자신으로부터도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끝이 나요. 엔딩 크레딧이 갑자기 쫙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제일 첫 장면에 그 란도셀맨 마이 선배 그 꼬맹이 이야기도 있었고 이 사쿠타 뭐 진학 문제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끝이 난다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좀 벙쪘어요. 지금 끝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엔딩 크레딧이 이제 엔딩곡이랑 같이 다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쿠키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란도셀 마이 선배, 아까는 꿈에서 만났었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 만나게 되면서 끝이 나거든요. 그렇게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영화 보고 나니까 좀 드는 생각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런 어린 친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구나,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사쿠타가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거든요. 진짜 오빠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공부도 그렇고 또 지인들도 다 도와주거든요. 또 뻔하지만 진짜 왕따나 괴롭힘 이런 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들었던 게, 이 영화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메인 주제, 이야기하는 바가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과 거의 뭐 200% 매칭이 되더라고요. 남들이 뭘 할 수 있는 상황, 이 지금 제가 백수죠. 나이 먹고 백수인데 뭐 제대로 직장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뭐 딴 거 한답시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남들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애니가 얘기를 했죠. 본인의 행복은 본인이 정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다.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카이드들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가 굉장히 지금 절실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극장판 첫 번째 거는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TV판만 보고 갔어요. 극장판 1기는 못 봤습니다. 근데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는데, 한 TV판을 모르는 게 문제였던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보니까 사실 애니 자체는 또 크게 공감이 안 돼요. 이 상황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저의 상황과 잘 매칭이 되지만 좀 공감이 잘 안 된다. 이게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사실 이런 성장물이 좀 개인 취향이 아니고 좀 공감을 잘 못하거든요. 아마 좀 청소년들이나 뭐 진로로 고민하는 대학생분들이 보기에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예로 사쿠라장의 애완그녀, 요것도 성장물로 유명하고 누군가의 입덕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그것도 내용이 비슷해요. 어떤 진로를 이제 정해야 되는, 근데 정하지 못한 그런 주인공이 있고, 누구는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성공을 해 있고, 똑같은 나이인데, 또 다른 사람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고, 근데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꿈을 찾아 나가는 그런 애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사실 뭐 회사 다닐 때, 나이 먹고 회사 다닐 때 보니까 뭐 진로 고민하고 하는 게 크게 와닿지 않아가지고 공감이 좀 잘 안 됐었거든요. 그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개인 취향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예고편을 잘 보자입니다. 제가 앞에 애니를 다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PPT 만들면서 예고편이 있는 걸 봤는데, 제가 메인 예고편 하나만 후다닥 보고 갔거든요. 근데 1차 예고편 보니까 내용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이데가 전에 카이데가 있었고, 이번 카이데가 됐고, 뭐 전에 애가 사라졌고, 이번 애가 뭐 고민하고, 그런 게 다 나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갔으면 되는데, 이거 첫날 가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보려고 욕심부리다가 좀 온전히 제대로 다 못 본 것 같네요. 근데 그 TV판에 카이데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팬더 옷 입고 있는 귀여운 카이데. 야, 걔 나오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걔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약간 눈물 버튼. 진짜 슬프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남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보니까 엄청 슬프던데, 이런 그런 감정을 좀 가지고 영화관을 보러 갔어야 되는데 조금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TV판은 정말 잘 만들었던 애니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단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노잼, 노잼. 제가 부산까지 시간 내가지고 차 끌고 그 기름값 내고 톨비값 내면서 그렇게 갔는데, 왜 창원 메가박스는 큰데 개봉을 안 해주는 건가요? 아니, 지금 대통합 차원시 무시하는 건가요? 근데 또 어쩌면은 창원 메가박스가 노잼일 걸 알고 우리에게 배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튼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 일기 내용을 거의 다 까먹고 첫 번째 극장판을 안 봐가지고 좀 이런 공감을 잘 못하고 감동을 덜 느꼈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노잼이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 좀 또 다른 단점들을 이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내용 분량이 좀 작아요. 실제 러닝 타임이 73분이거든요. 뭐 엔딩곡 빼면 70분밖에 안 되고 좀 진행이 좀 단조롭다.
그리고 급하게 끝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떤 사쿠타의 진학에 대한 것도 계속 이게 서브로 보여주면서 하길래 나는 또 얘는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학해가지고 뭐 대학을 가니 안 가니 뭐 이런 게 나온다든지 거기에서 또 무슨 이야기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탁 끊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원작 라노벨이 이렇게 길게 있는 것 중에 그냥 8권 내용 하나를 영화로 만든 거다 보니까 이 8권의 주된 어떤 에피소드는 완결이 나는데 서브로 계속 이어지는 것들은 이제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한 편만 놓고 봤었을 때는 어떤 완결성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엔딩이 그 마이 선배 졸업식 장면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 마이 선배 입시는 어떻게 됐는지 좀 졸업하기 전에 뭐 데이트라도 좀 하는 걸 보여주든지 뭔가 하여튼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원작에 충실해서 그렇겠죠. 그렇겠지만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일상물 느낌이다. 요게 아까 노잼이랑 이어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카에데가 뭐 시험 치고 성장하는 그거가 주된 내용이고 나머지 다른 이야기는 정말 별로 없어요. 뭐 데이트하면서 조금 꽁냥거리고 하는 게 조금 있지만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잔잔한 일상물이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었어가지고 조금 그렇게 재미는 조금 부족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좀 너무 뻔하다. 사실 좋은 말이긴 한데 뭐 자기 개발서나 동기부여 영상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또 많이 봐왔던 한편으로는 무책임할 수 있는 좀 그런 거여가지고 좀 그랬고 제가 아무래도 좀 감동을 잘 못 받아서 그런 거겠죠. 장점 있습니다. 장점은 그럼에도 이제 팬들이 보기에는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작품도 거의 없고 작화가 좋거든요. 그리고 원작을 제가 보진 않았지만 애니아를 잘 시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잘 시킨 것 같고 카이데의 연기가 제가 알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전에 있었던 그 판다의 옷 입고 귀여운 목소리 내는 그 카이데랑 지금 약간 한층 다운된 카이데랑 이게 너무 다른 게 슬프다. 맞습니다. 저도 진짜 예고편 보고 생각하니까 슬프더라고요. 이전 카이데가 엄청 귀엽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우리가 남아있는데 다르다는 게 다릅니다. 근데 다르게 연기하는 것도 좀 좋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카이데를 좋아하고 그런 팬분들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전 카이데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청춘돼지 어쩌고 외출 여동생 어쩌고 꿈을 꾸지 않는다. 별점은 두두두둥 2.5점입니다. 솔직히 그냥 뭐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에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또 10,000원 주고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다음 극장판 3편이 그 란도셀 마이 선배 나오는 거 요거는 또 이번 거보다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마 그때까지 이 애니메이션이나 요런 영화 리뷰를 계속 하고 있으면 아마 보러 갈 것 같아요. 보러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1기도 보고 첫 번째 극장판도 한번 보고 좀 내용을 확실히 숙지한 다음에 보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앞에 내용을 까먹고 가가지고 온전히 즐기지 못했다는 걸 감안하고 약간 2.5점을 준 거거든요. 그 점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결정적인 이유는 그냥 뭐 특별히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니었다. 감동적일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팬분들이 좀 별로 너무 안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뜯어놓은 거 한번 뜯어볼까요? 요거를 그 제가 방송하면서 한번 뜯어보려고 안 뜯었었거든요. 요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몇 명이지? 4명인가 있는 거 중에 나온다 했거든요. 따라단 딴딴딴딴 과연 난 안 보인다. 아, 야야야, 붙었다. 누굽니까? 근데 생각보다 빤빤하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주인공이잖아. 근데 다니걸 선배가 나왔어.